Welcome to Q&A Korean class. 오케이, 우리 한국어 공부하러 가볼까요? 네, 토픽2 64회 읽기 영역 28번, 29번, 30번, 3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문제인가요? 자,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자, 4급 정도의 문제예요. 네, 잘 읽으시고요. 잘 선택지에서 선택하시면 돼요. 자, 28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택지 먼저 볼게요. 자, 한 해의 목표를 확인하기. 2번, 계획을 세우는데 집중하기. 3번, 자신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기. 4번, 실천 가능한 계획을 세울 수 있기. 자, 뭔가 목표, 계획, 실천 가능한 이런 얘기들 나오는데요. 자, 대충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좀 예상이 된다, 그죠? 자, 보도록 할까요? 자, 새해에 세운 목표를 효과적으로 이루려면 한 주 단위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다. 한 주, 뭐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단위라는 거죠. 한 주 단위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다. 자, 주마다 매주란 뜻이죠. 계획을 세우면 땡땡땡 때문이다. 자, 어떤 건가요? 자, 뒤에 이유가 나오겠네요. 그죠? 좀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을 것 같아요. 건강한 식습관 기르기라는 새 결심이 한 주 단위가 되려면 라면 안 먹기, 채소 챙겨 먹기처럼 구체적인 계획으로 바뀐다. 이렇게 하면 작은 목표를 달성하는 횟수가 늘어 한 해의 목표에 가까워진다. 자, 이 사람은 지금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뭐 때문이라고 왜 일주일마다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하나요? 자, 보세요. 이렇게 하면 작은 목표를 달성하는 횟수가 늘어 라고 했죠. 작은 목표를 달성하다, 목표를 이루다라는 뜻이죠. 자, 어떤 계획들이 어떤 것이기 때문일까요? 자, 1번 한 해 목표 확인하기 때문, 주마다 계획을 세우면 한 해 목표를 확인하기 때문이다. 자, 뒤에 얘하고 어떤 것 같아요? 좀 관련이 있나요? 그죠? 자, 계획을 세우는데 집중하기 때문이다. 자신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천 가능한 계획을 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자, 이 사람은 지금 어떻게 해요? 어떻게 뭐 하기 간단한 것들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주마다 할 수 있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계획을 세운다는 거야. 한 주, 한 주, 한 주, 한 주. 내가 이번 주에는 라면 안 먹기. 내가 이번 주에는 채소 조금 더 먹기. 뭐 이번 주에는 내가 커피 안 마시기 이렇게. 그럼 주마다 우리가 계획을 세우면은 작은 목표를 달성하는 횟수가 늘어가면서 한 해 목표에 가까워질 수 있다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29번 볼게요. 자, 선택지부터 보겠습니다. 자, 1번 해가 뜨지, 2번 비가 그치지, 3번 빛이 약하지, 4번 공기가 깨끗하지. 뭔가 자연에 대한 이야기네요. 그죠? 자, 읽어볼까요? 자, 무지개는 빛이 공기 중에 물방울을 통과할 때, 자, 그림을 그려볼까요? 자, 물방울이 있잖아요. 공기 중에 수분이 있잖아요. 빛이 공기 중에 물방울을 통과해요. 그때 어떻게 돼요? 굴절되어 나타나는 현상이다. 자, 굴절되다는 뭐예요? 자, 우리 과학 시간에 배운 거 생각해봐요. 자, 빛이 물방울을 통과하며 어떤 건 이렇게 가고 어떤 건 이렇게 가고 어떤 건 이렇게 가잖아요. 꺾이죠? 그것이 굴절되다입니다. 나타나는 현상이다. 자, 그래서 비가 그친 직후 바로 후에는 해가 뜰 때 무지개가 잘 생긴다.
왜요? 공기 중에 물방울이 많으니까. 이때 땡땡 않으면 무지개가 만들어지기 어렵대요. 어라? 무지개가 만들어지기 어려운 상황이 어떤 건지 찾아야 되네요. 자, 공기에 먼지 등의 오염물질이 섞이면 물방울들이 먼지 주위로 모여 빛이 통과하는 것을 막기 때문이다. 뭔가 먼지, 오염물질 이런 거 나왔어요. 그러면 어떤 거예요? 공기에 먼지가 많고 오염물질이 많다는 건 어떤 거죠? 뒤에 이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그러면 답이 몇 번이 될까요? 바로 찾을 수 있겠네. 공기가 깨끗하지 않으면 무지개가 만들어지기 어렵다. 그래서 뒤에 공기 이야기를 했을 거잖아요. 네. 그래서 답은 간단하게 4번으로 찾을 수가 있네요. 네. 넘어가고요. 30번 보겠습니다. 자, 30번 선택지 볼까요? 자, 1번 취재 정보를 공유하는, 2번 취재 경계선이 무너지는, 3번 취재 내용을 잘못 해석하는, 4번 취재 경계선이 새로 설정되는. 자, 취재하다가 뭐죠? 네, 기자들이 뭐를 해요? 보통 기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죠? 어떤 일이 A라는 일이 있어요. 그 일이 어디에서 어떻게 된 일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 그걸 우리가 취재하다라고 하죠. 자, 근데 여기 보면 뭔가 취재에 관련된 이야기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한번 봅시다. 보면 취재 경계선은, 자, 취재 경계선이 뭐예요? 자, 여러분 가장 쉽게 생각하면 어떤 영화제에서 이렇게 여기에 막 기자들이 있고 여기에 그죠? 예쁜 사람, 우리 영화 배우들 지나가죠. 자, 이 선이 뭐예요? 이 선이 취재 경계선이죠. 취재 경계선. 자, 봅시다. 취재 경계선은 취재가 과열되어 발생할 수 있는 불상사를 예방하기 위해 설정한 것이다. 그렇죠. 취재가 과열되면 너무 이제 경쟁적으로 너무 지나치게 되면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어떤 나쁜 일이 생길 수 있겠죠. 불상사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예방하기 위해 설정한 거예요. 자, 수백 명의 취재진이, 수백 명이에요, 수백 명. 그죠? 무슨 100명, 200명, 하여튼 100명, 아주 그런 사람들의 그 취재진이, 취재진이라고 하면 취재하는 사람들의, 그룹, 무리라고 할 수 있어요. 네. 그 화제의 인물에게 몰려들 경우 사고가 발생해 취재를 망칠 수 있다. 뭐 영화제 같은 경우는 이런 사람이 화제의 인물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 수백 명의 기자들이 이 사람을 취재하기 위해서 몰려들면, 그죠? 그러면은 정말 큰일이 날 수 있겠다. 그죠? 자, 그래서 선을 그어놓고 그 바깥에서 취재하자는 합의를 본 것이다. 비록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언론계가 이 선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은 땡땡땡 순간 원활한 보도가 어려워진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왜 노력하는 거예요? 자, 보자. 왜 노력하는 거예요? 찾아볼까요? 취재 정보를 공유하는 취재 선견이 무너지는 순간, 취재 내용을 잘못 해석하는 순간, 취재 경계선이 새로 설정되는 순간, 어떤 것이 가장 맞아요? 취재 경계선이 무너지면 원활한 보도가 어려워진다는 거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자, 취재 경계선을 지키지 않는 순간이라는 거죠. 지키지 않으면 서로 합의를 보는데 그 규칙을 지키지 않는 순간
취재가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답은 2번 되겠습니다. 31번 보겠습니다. 자, 선택지 볼게요. 자, 환자가 약값을 조금 더 내게. 2번, 개인이 약값을 비교할 수 있게. 3번, 병원에서 병원비를 올리지 못하게. 4번, 병원비의 일부를 병원에서 지원하게. 자, 우리가 선택지를 보니까 어때요? 뭔가 환자, 약값, 병원, 병원비, 이런 내용들인가 봐요. 그죠? 자, 읽어볼까요? 병원의 규모에 따라 개인이 부담하는 약값을 달리하는 제도가 생겼다. 자, 병원의 규모는 뭐예요? 사이즈죠? 자, 개인이 부담하는 약값을 달리하는 제도. 달리하다는 뭐예요? 다르게 하다라는 의미죠. 네, 제도가 생겼어요. 자, 볼까요? 어떤 내용인지. 자, 감기와 같이 비교적 가벼운 병에 걸렸을 때 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땡땡땡 만든 것이다. 같은 약을 동네 의원에서 받은 처방전으로 사게 되면 약값이 더 적게 나온다. 이 제도를 통해 환자들이 진료에 대한 신뢰 때문에 종합병원으로만 몰리는 현상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통 어때요? 그죠? 우리가 어떤 병에 걸리면은 병원에 가요, 병원에. 근데 내가 살고 있는 동네의 작은 병원, 동네 병원에 가고요. 보통 그리고 좀 심하게 아프다, 예를 들어서 조금 심각하다, 동네 병원에 갔는데 좀 큰 병원으로 가보세요 하는 경우 우리가 종합병원을 가는데요. 그냥 감기에 걸렸는데 뭐 때문에 종합병원에 가면 훌륭한 의사 선생님이 많아 라는 진료에 대한 신뢰 문제 때문에 그냥 감기처럼 간단한 병인데도 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보는 분들이 계세요. 네. 자, 그런데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같은 약을 동네 의원에서 받은 처방전으로 사게 되면 약값이 더 적게 나온다. 그럼 여기 앞에 뭐예요? 더 많이 나온다. 이 말이겠죠. 더 많이 받는다. 이 말이겠죠. 자, 그러면은 가로에 들어갈 내용은 뭐겠어요? 환자가 약값을 조금 더 내게. 바로 1번의 답이 있었네요. 네, 한국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좀 큰 병 같은 경우는 종합병원에 갔을 때 뭐 더 내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감기처럼 좀 그냥 동네 병원에 가서 우선은 동네 병원에 가서 약을 뭐 진료를 받아도 뭐 크게 문제가 있지 않은 경우에는 동네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는데요. 그런데 이제 종합병원에 가서 그냥 걱정되니까 종합병원부터 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경우, 이제 정말 급하고 심각한 병에 걸리신 분들이 진료가 뒤로 밀리는 상황이 생기니까 이런 제도가 생겼습니다. 네. 자, 1번입니다. 답은. 자, 우리 쉬어갑시다. Thank you for watching this video. When you have any questions about Korea and Korean, I will be there. 안녕.